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부어먹을 것이라고 노래 부른 금관가야의 건국 이야기. 삼국 유사권이 기이 가락국기. 개벽한 뒤 이 땅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진하 아도간, 여도간, 비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구간이라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 주장이 백성을 통솔하였으니 모두 백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 우물을 파 마시고 밭을 일궈 먹었다. 때마침 후한해 세조 광무제 건부 18년 이민 3월 개옥하는 날에 마을 북쪽 구지에서 수상한 소리로 부르는 기척이 있었다. 구지는 삼봉우리의 이름인데 여러 말이 엎드린 모양과 같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에서 300명이 이곳에 모여 있었는데 사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모습은 숨기고 소리만 내며 말하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국원등이 이르기를 저희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구지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을 만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삼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구르고 춤추어라. 그러면 대왕을 맞이하게 되어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국원등은 그들 말과 같이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오직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아 있었다. 줄의 끝을 찾아보니 뜻밖의 붉은 보자기로 쌓여있는 금으로 된 상자가 나타났다. 열어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둥근 것이 애와 같았다. 무리는 모두 놀라고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윽고 다시 싸서 안고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침상 위에 두었으며 무리는 흩어졌다. 12일이 지난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보니 6개의 알이 변하여 동제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환칠하였다. 이에 침상에 앉히고 사람들이 공손히 예를 올렸으며 공경함이 그칠 줄 몰랐다. 나날이 자라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어서 곧 은나라의 천을과 같았고 얼굴은 용과 닮아서 곧 한나라의 고조와 같았다. 눈썹이 8가지 색깔인 것은 곧 중국의 고와 같았고 눈이 쌍염눈인 것은 곧 우나라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즉위하였으며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는데 옥수릉으로도 불렀다. 수릉은 죽은 뒤의 시호이다. 나라는 대가락이라 부르고 또한 가야국으로도 불렀으니 곧 6가야 중 하나다. 나머지 5사람은 각기 돌아가 5가야의 임금이 되었으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임시 궁궐을 세우게 하고 들어가 거처하였는데 다만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원하여 지붕을 이은 집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된 계단은 3척이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금관가야의 건국신화로 가락국기는 삼국유사에 실려있지만 이련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가락국기의 주에 의하면 고려 문종대 금관의 지주사로 있던 어느 문인이 지은 것을 줄여 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관가야의 건국신화는 11세기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느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기록 그대로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관등이 구지봉에 모여 노래를 부르자 황금알 6개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알이 동자로 변하자 그중 한 명을 추대해 수로왕이 되었다는 줄거리에는 일정한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야국이 건국하기 이전 아도간 등 9명의 간이 백성을 통솔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김해 지역의 토착지배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라의 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육촌장에 비견되는데 반면 수로 등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왕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유이민 세력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깨어난 수로가 토착 세력인 국왕의 추대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곧 수로로 대표되는 유이민 세력이 토착 세력을 누르고 지배권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로 등은 물리력을 동원해 토착 세력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추대 절차를 밟은 점을 보아 토착 세력이 지닌 문화를 압도할 만한 경제문화적 선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여하튼 수로는 큰 충돌 없이 토착 세력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로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금으로 된 상자 안에 담겨있던
6개의 황금알 중 하나에서 깨어났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청강적인 요소와 더불어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강이나 난생의 요소는 고조선이나 고구려 개통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가야국의 지배층이 신성하게 여겨지도록 설정한 모티프가 북방 계통의 지배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뜻합니다. 다만 수로왕보다 부간이 먼저 나오는 점은 고조선이나 고구려 계통의 천신이 먼저 나오는 이른바 정복형 신화와는 다른 측면입니다. 또한 구간을 포함해 200에서 300명이 구지봉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췄다는 것은 일종의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려주는데, 이 역시 다른 건국 신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료의 내용이 모두 수로가 즉위할 무렵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닌데, 황금 상자 안에 6개의 알이 담겨 있었다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개의 알 중 수로가 깨어난 1개의 알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알은 신화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알에서 깨어난 5명이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지배권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합계에서는 육가야 연맹을 형성한 후대의 경험이 건국신화에 반영되었거나, 근권가야가 다른 오가야와 연맹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알이 1개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6개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권가야의 건국 시기를 후한 건무 18년이라고 한 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근권가야의 건국 신화 속에는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 사료는 근권가야의 건국 과정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완전한 허구는 아닙니다. 사료 속에서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연유로 추가되었는지를 밝힌다면 근권가야를 포함한 육가야의 실체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이 사료에 대한 이해는 근권가야의 건국 신화뿐 아니라 육가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부어먹을 것이라고 노래 부른 근권가야의 건국 이야기였습니다.